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딸 둘을 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제 큰딸이 결혼을 해서 사위를 봤답니다. 제가 큰애를 빨리 낳아서 큰 사위를 좀 일찍 본 편이긴 해요. 제가 첫 결혼을 못 모르고 해서 너무 고생을 했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사위감과 사돈댁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미안할 정도예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첫째로 태어났어요. 제 밑으로는 남동생이 있고요. 부모님은 성실히 자기 맡은 일 하며 사는 분들이었고 저희도 부모님을 보며 그렇게 자랐죠. 남을 의심할 줄도 모르고 속일 줄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답니다. 저는 장녀였기 때문에 은연중에 뭐든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체능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며 하루하루 충실히 보내려고 애를 썼죠. 어렸지만 누나다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남들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이름의 대학도 들어갔어요. 대학 생활도 무난하게 잘한 편이었어요. 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학점을 잘못 받는 일도 없었고요. 제 인생은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가끔은 좀 따분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들 이렇게 살겠거니 했어요. 친구들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는 대신 집에서 신부 수업을 하는 애들도 몇 있었어요. 제 생일이 빨라서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한 살 어렸어요. 동창 친구들은 만나면 항상 결혼 얘기, 남자 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저는 할 말이 없어서 듣기만 했었죠. 유진이 넌 아직도 남자친구 없어? 회사에 괜찮은 사람 없나? 난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누가 누군지 아직 잘 몰라. 너 우리보다 한 살 어리다고 넋 놓고 있으면 시간 훅 간다. 주변에 좋은 사람 누가 있나 얼른 찾아봐. 야, 그러지 말고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렇게 일부러 만나는 건 나 별론데. 얘가 아주 배부른 소리 하네. 만남이 별거야? 인연이 어디에 있을 줄 안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내 남자친구 골프 모임에서 몇 번 봤는데 가정의학과 의사에 매너도 좋고 호감형이야. 남자라고는 대학교 1학년 때 몇 달 잠깐 사귀어 본 게 다인 저는 친구가 떠미는 만남에 마지못해 나가서 굉장히 긴장했어요. 심유진 씨 듣던 것보다 더 조용하고 차분하시네요.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는 칭찬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그냥 같이 앉아만 있는데도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저랑 있는 게 불편하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느껴지셨으면 죄송해요. 유진 씨는 제가 만났던 여자들하고 많이 달라요. 순수한 것 같아서 참 좋네요. 라며 제게 굉장히 호감을 표시했어요. 저도 그 사람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들이며 박학다식한 게 마음에 들었고요. 저희 이렇게 한번 만나고 끝내기는 좀 섭섭한데 다음에 한 번 더 볼까요? 주말에 시간 어때요? 네, 괜찮아요. 그때는 어디서 볼까요? 제가 아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 예약하고서 다시 연락할게요. 그렇게 저희는 한 번 또 만나고 그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 그러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만난 지 4개월이 좀 안 됐을 때 결혼을 결정하게 됐죠. 그래도 사계절은 만나보고 결혼할지 말지 정하라고 하잖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니야? 나도 너무 빨리 결정한다는 마음이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그 사람이 어차피 계속 만날 거면 그냥 결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뭐 이왕 결혼할 거 빨리 하지 뭐. 소개시켜준 친구가 걱정하는 걸 염려 말라며 안심시켰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자가 인사하러 오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맞아주셨어요.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부모님이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어머니하고 둘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참 대단하시네.
잘생긴 아들 의사까지 만드시고. 자네도 아주 잘 자랐고 참 기특하다고 하시겠어. 별 말씀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엄마와 남자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아빠는 두 사람 얘기가 끝나자 남자에게 술을 따라주시며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유진이 정말 괜찮은 애야. 지금까지 우리 기대 한 번도 저버린 적 없었고 어긋나가 본 적도 없네. 자네 못지않게 열심히 살고 잘 큰 아이니 많이 아껴주게.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라며 공손히 술을 받아서 고개를 돌리고 마시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 어쩐지 마음이 찡해지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저절로 다짐하게 됐죠. 그렇게 저희 집 인사가 끝나고 남자는 자기 집에 가기 전에 조심스럽게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혼자 되셔서 나를 키우셨잖아. 그래서 고집스러운 데도 있고 좀 까탈스럽기도 한데 알고 보면 좋은 분이니까 처음에 어렵게 대해도 이해해줘. 알았어. 엄마들이 다 자식 키우면서 힘든 게 많았을 텐데 오빠 어머니는 어려운 점들이 훨씬 더 많았지 않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는 했지만 속으론 좀 긴장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본 남자 어머니는 제 예상과 너무 달랐어요. 모든 음식을 손수 장만하신 우리 엄마와는 달리 제가 집에 들어설 때부터 여기저기서 배달이 와서 음식을 거실에 펴놓은 상 위에 두고 가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현관 끄트머리에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서 있었어요. 엄마는 미리 좀 시켜놓지 그랬어. 이렇게 겹치니까 유진이도 당황하잖아. 내가 전화를 일찍 시켰는데도 다들 약속이 난 것처럼 이 시간이었는 걸 어떡하니? 근데 너 심유진이라고 했지? 유진아, 너 당황했니? 아, 그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갑작스러운 질문이 음식 배달보다 더 당황스러워서 어정쩡하게 대답하자 남자 어머니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지만 말로는 그것 봐라. 쟤도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나서서 그래? 근데 유진이는 말을 좀 예쁘게 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겠다. 그럴 수도 있죠가 뭐니? 뭐 봐주는 사람처럼 말하는 게 영 별로다. 하더니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고는 넌 젊은 애가 영 꾸밀 줄도 모르는구나. 회사에서 너한테 촌스럽다고 늘 안 하니? 하긴 다들 눈치가 있을 텐데 앞에서 대놓고 하지는 않겠지? 엄마, 처음 봤는데 계속 이럴 거야? 그런 말도 좀 친해지고 나서 해야 유진이가 오해를 안 하지. 엄마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런 건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좋은 거야. 앞으로 한 식구 될 거면 지금 예의만 차린다고 나중에 서로에 대해 모르겠어?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얘가 내 마음에 썩 차는 건 아니지. 그래도 내 아들이 의사인데 좀 더 나은 신부가 원하는 건 당연하잖아. 지난달에 선본 구청장 딸이 더 괜찮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을 해. 엄마, 그런 얘기는 좀 안 하면 안 돼요. 이미 지난 거잖아요. 라며 남자는 당황해서 자기 어머니 말을 얼른 무마하려고 했지만 벌써 제가 다 들은 후였어요. 유진이 너도 알아둬야 되는 게 내 주변 친구들을 봐도 우리 상욱이 같은 애 없거든.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를 않고 어찌나 끊임없이 선자리가 들어오는지 몰라.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용돈도 제일 많이 받아. 그러니까 너 결혼하고 나서 내 용돈줄을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식당에서 시킨 음식들이 비위에 안 맞아 제대로 먹지도 못한 데다가 남자 어머니가 끊임없이 쏟아내는 당황스러운 말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 집에서 나올 때에는 다리가 절로 휘청거리더라고요. 유진아, 아까 엄마가 한 말들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엄마들이 아들 장가 보낼 때 좀 섭섭해한다잖아. 우리 엄마도 그래서 괜한 소리 한 거니까 그러려니 해. 그래도 지난달에도 손을 봤다는 건 좀 충격이네. 나하고 결혼 약속했었잖아. 소개해주신 분이 안 만나면 자기가 곤란하다고 하도 성화여서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거야. 그런 건 좀 이해해줘야지. 네가 이렇게 뾰족하게 굴면 어떡해. 이게 뾰족하다니 나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네. 오늘 긴장한 데다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한테 숨기고 선을 봤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래, 됐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그만 가볼게.
라며 속상해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남자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자 어머니를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였나 해서 알겠다며 나도 미안하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 결혼 준비가 진행이 됐죠. 남자 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준비하는 혼수마다 자기 아들이 의사라는 걸 내세워서 이것저것 다 트집 잡고 최고급품이 아니면 전부 다 거절했어요. 부모님은 아들이 의사인데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러겠냐며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고 최대한 남자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셨어요. 제가 회사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할 자금도 적은데 제 돈보다 부모님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생겨서 저도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 내가 결혼해서 살면서 다 갚을게. 정말 미안해. 그런 소리 마라. 잘 사는 집 부모들은 이보다 더한 것도 해주는데 엄마 아빠가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돼서 더 미안하지. 너는 그저 결혼해서 잘 살기만 하면 돼.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배려로 결혼을 했고 남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딱딱하게 굴고 심술궂은 말을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참고 넘어갔죠.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2년쯤 뒤에 가지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생겨서 결혼하고 1년이 좀 넘었을 때에 딸아이를 출산하게 됐어요. 친정 부모님과 동생은 너무 축하한다며 갖가지 선물을 챙겨서 저의 병실을 채워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뒤늦게야 임산부 패드 몇 개를 가져오셔서는 예정일보다 훨씬 일찍 나와가지고 난 친구들하고 여행도 못 가고 이게 뭐니? 근데 좀 전에 신생아실에서 얘를 봤는데 우리 상욱이는 하나도 안 닮았다. 우리 상욱이 애가 맞기는 맞는 거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 간호사들도 다 저보다 그이 많이 닮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그 사람 애가 맞냐뇨. 그게 지금 막 애 낳은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죠. 제가 그이 말고 누구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예, 노파심에서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발끈해? 발끈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애 낳고 누워있는데 그런 말 들으면 누가 좋겠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 안 계시니 망정이지. 엄마라도 계셨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우, 그래 너 잘났다. 너 아주 애 낳더니 기세가 등등하구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아니고 꼴랑 딸 낳아놓고 유세가 대단하네. 그래, 어디 알아서 몸조리 잘해봐라. 라더니 임산부 패드를 제 앞에 확 팽개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확 잡쳐서 저기압인 저한테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다며? 노인네가 그러려니 하라니까. 왜 그렇게 참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굴어? 아무리 당신이 지금 애 낳고 누워있어도 그렇지 나이 드신 분 비위 하나를 못 맞춰줘? 이러지 말자 우리. 뭘 그러지 마라. 그럼 당신 애가 맞냐는 소리를 그냥 듣고 넘겨야 돼? 그건 산모한테 할 소리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당신 엄마 편 들 줄은 몰랐네. 라며 소리를 버럭 지르자 남편도 평소와 다른 제 모습에 놀랐는지 알겠다 미안하다 하면서 물러서더라고요. 그리고 퇴원을 한 뒤부터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은 병원 일이 피곤하고 힘들다는 핑계로 아이 기저귀 한번 갈지 않았고 밤이고 낮이고 아이가 울면 안아서 달래고 우유 먹이고 남편이 출근할 때 챙겨달라는 거 챙겨주고 저녁에도 밥상을 거의 12첩 반상으로 차려야 되는 힘든 일상들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반찬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숟가락을 놓고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지갑을 놓고 갔길래 병원에 전화를 할까 하다가 바람도 쐴 겸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병원 건물 주차장에 있는 남편의 차 안에서 남편이 웬 화려하게 생긴 여자와 깔깔 웃으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몸을 숨기며 병원 간호사에게 지갑을 맡겨놓고 몰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에 남편이 오더니 먼저 저한테 오늘 내 지갑 놓고 갔더라. 안 그래도 되는데 내가 굳이 찾지 않으면 앞으로는 갖고 오지 마. 그래 알았어. 근데 그 시간에 어디 갔었어? 잠깐 대학 때 친구 만났어.
남편은 제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봤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 친구면 그렇게 웃으며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런 일로 일일이 잔소리하는 마누라가 되기 싫은 자존심도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계속 퇴근이 늦어졌고 학회다 모임이다 하며 외박을 하거나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저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깜짝 놀랄 광경을 보고 말았어요. 친정엄마 생신이 다가와서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가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가에 갔었죠. 그런데 식당가에서도 제일 고급이라는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남편이 전에 차에 같이 있던 여자와 시어머니와 함께 나오는 거였어요. 바보처럼 저는 거기서도 제 몸을 제 친구 뒤로 숨겼어요. 셋이서 어찌나 분위기가 정겹던지 누가 봐도 제가 아닌 그 여자가 남편의 아내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혹시나 친구가 남편을 알아볼까봐 여기서 밥 먹기 싫다며 허둥지둥 친구 손을 끌고 식당가에서 내려왔어요. 집에 와서도 제 손은 떨리고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남편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밤 12시가 넘어도 올 생각을 안 하더군요.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는 연락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참으며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아이를 친정 엄마한테 맡긴 후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가 눈치를 보며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요. 선생님이 사모님 들이지 말라고 하셔서요. 너무 죄송한데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시면 안 될까요? 간호사가 사정하듯이 말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나왔어요. 그날 저녁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너 어제 백화점에서 우리 본 거 맞지? 나도 너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네가 병원에 찾아갔다는 말 듣고 네가 맞구나 했다. 이렇게 된 거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상욱이 얼마 전부터 다른 여자 만나. 대기업 이사 딸이고 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피아노 전공을 해서 우리 아들 어깨에 힘도 들어가게 해줄 수 있고 너는 그런 게 없잖아. 너도 알잖아. 우리랑 네가 급이 다른 거. 이 결혼은 둘이 잠깐 정신을 놓아서 사고 쳤다고 생각하고 정리해라. 사고라뇨? 정리라뇨?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결혼할 때 저희 집에 혼수 얼마나 요구하셨는데 그게 사고예요? 진짜 못 사는 티 낸다고 이런 식으로 혼수 가지고 꼬투리 잡을 줄 알았어. 야, 다 돌려줄 테니까 제발 좀 다 갖고 나가줄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라더니 며칠 후 정말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제 물건을 싹 다 정리해서 친정으로 보냈더라고요. 집은 열쇠까지 전부 바꿔서 저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했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그 여자를 만나서 전부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겨우 합의를 해주고 돈을 찔끔찔끔 보내더니 그마저도 몇 달 후부터는 제대로 보내지 않고 연락도 전혀 되지 않았어요. 한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던 저는 딸아이를 보며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부모님도 무조건 제 편이라며 뭐든 원하는 걸 하라고 하셨죠. 저는 대학 때 친구가 자기랑 카페를 해보자는 말에 그러기로 했어요. 원래 샐러드나 빵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던 저는 식사 대용으로 될 수 있는 음식들을 하고 싶다는 친구 말에 관심이 갔거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브런치가 아주 대중적이지는 않았어요. 미국에 몇 년 갔다 온 친구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동네에 가게를 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희는 브런치와 베이글처럼 유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과 한국인들 입맛에 맞는 샐러드를 개발해서 내놓았고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저희 가게는 줄 서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갔고 2년도 안 돼서 옆 가게까지 얻어 하나로 터서 자리를 늘렸어요. 그래도 손님은 계속 늘어만 갔고 저와 친구는 신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브런치와 샐러드를 먹어보고 연구했어요. 가게를 확정하고 3년 후에 친구는 저에게 2호점을 맡아보라고 하더군요. 전부터 2호점 내달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는 유진이 네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아예 2호점 사장으로 등록하자. 너무 고맙긴 한데
내가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도 될까 모르겠네. 이런 음식 사업 손발 맞추는 거 쉬운 거 아니야. 주변에서 실패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 네가 있어서 나도 이렇게 잘 된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저희는 다른 지역에 2호점을 냈고 오픈하기 전날 저는 사장이 된 기념으로 엄마랑 딸을 데리고 쇼핑을 했어요. 먼저 강남의 유명한 미용실에 가서 엄마와 머리를 하고 거기서 메이크업까지 했죠. 세 사람이 예쁘게 꾸미고 그 건물을 나서는데 건물 청소를 하는 할머니가 밀대로 바닥을 닦다가 저희 딸 옆구리를 쳤어요. 아이가 아파서 우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길래 속상해서 한마디 했더니 그 할머니가 저희를 돌아보는데 저와 엄마는 완전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전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어머니도 저희를 알아보더니 딸아이를 잡고 네가 민지구나? 그렇지? 하는데 엄마가 시어머니를 뒤로 밀치며 아이를 안았어요. 어디 감히 우리 귀한 소녀한테 손을 대요? 얼른 가자. 아주 기분 좋았다가 다 망치겠다. 라며 먼저 앞장서서 나갔고 저도 엄마 뒤를 따라 나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더니 손녀 제대로 못 보고 산 세월이 얼만데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 내가 할머니라는 건 알려줘야지. 알아서 뭐 하라고요? 대개 아들애 맞냐던 애한테 뭐하러 알려요? 위자료도 제대로 안 주고 연락도 끊더니 이제 와서 할머니 노릇하고 싶으세요? 그런 건 그 잘난 대기업 이사 딸이 낳은 애한테나 하세요. 그냥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우리 아들 꼬드겨서 병원까지 다 팔아먹고 돈 들고 야반도주했다고. 상욱이는 한 푼도 없어서 지금 친구네 병원 페이닥터 하다가 주식 투자가 완전히 망해서. 너는 보니까 팔자가 핀 것 같구나. 남이야 팔자가 피던 말던 그쪽에 신경 쓸 일 없으니까 앞으로 혹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라며 손을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제 앞을 막으며 예, 그래도 네가 우리 상욱이 애도 낳고 산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면 어떡하니? 아이도 아빠가 있는 게 낫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상욱이랑 다시 잘해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잘해보긴 뭘 잘해봐요. 자꾸 이러면 여기 건물주한테 말해서 여기서도 일도 못하게 할 거예요. 아저씨, 이 할머니 저 붙잡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좀 데려가세요. 라고 하자 경비 아저씨가 나와서 시어머니를 데려갔고 시어머니는 예, 내가 잘못했다. 우리 생각이 짧았어. 정말 잘못했다. 라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끝내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나왔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왜 더 모진 말을 못했나 싶고 여전히 억울함도 있지만 자기가 한 대로 다 돌려받는다는 말을 실감했죠. 세상에 누가 의사 아들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시어머니가 남의 건물 청소를 하고 있을 줄 알았겠어요. 평생 잘 나갈 줄 알았던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엄마는 그걸 보고 정말 착하게 살자고 다시 다짐했죠. 저는 그 일이 너무 끔찍해서 결혼은 생각도 안 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니 또 마음이 달라지더군요. 저처럼 딸과 둘이 살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우리 민지 결혼시키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저를 돌아보니 정말 지나간 모든 일들이 꿈만 같네요. 한평생 살면서 착하고 좋은 일 하며 살라는 교훈을 주려고 그런 일을 겪었나 보다 하고 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때는 다 지나가고 꼭 좋은 날이 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벼랑 끝까지 갔다가 매일 봄날처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희망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